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경북 지역의 대표 해수욕장인 포항 월포 해수욕장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했고 시설물은 망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올해 피서객 172만 명이 찾은 포항 월포 해수욕장.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특히 젊은 층의 인기가 높습니다. 태풍 고니가 핥히고 간 뒤 백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곱던 모래는 상가 쪽으로 밀려 나왔거나 일부는 해안 쪽으로 휩쓸려 유실됐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자갈만 앙크랗게 남고 지금 햇가본 모래는 다른 데로 다 유실됐습니다. 백사장에 설치된 목재 데크도 파도에 휩쓸려 망가져 버렸고 남아있던 몽골 텐트도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풍으로 최대 9m 높이의 파도가 계속 덮친 결과입니다.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라고 태풍 이후에는 모래가 이마 유실되기는 처음이라. 25m에서 60m에 이르던 백사장 폭도 상당히 좁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까지 파도가 심해서 파도가 잠잠해지면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1.2km의 해변에 모래를 채워 넣지 않으면 해수욕장 기능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 고니는 지나갔지만 상처는 크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경북에서는 건물 8동과 가로수 17그루가 해를 입었고 도로 2곳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 주택과 상가 건물 8동의 지붕이 유실되거나 침수됐고 간판 1개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영덕에서는 축사랑 방파제가 노을성 파도에 일부 파손됐고 포항시 죽장면 세월교는 오전부터 통행이 재개되지만 토사가 흘러내린 울릉도 일주도로는 내일 오후 6시쯤 임시 복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주와 영덕, 포항에서 가로수 17그루가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계약과 업무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 주어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초 포항 여객선 터미널의 청소와 경비 업무 용역을 모 조합과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5억 8천만 원짜리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대로라면 입찰 참가 대상을 위생관리와 경비업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엉뚱한 자격 요건을 내세워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결국 2차례 유찰에 이어 용역은 자격이 없는 조합의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고 실제 청소 용역은 이 조합의 퇴직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 급돼 특혜를 몰아준 꼴이 됐습니다. 항만시설 이용 업체에 대한 특혜는 더욱 심했습니다. 포항신항의 항만시설 임대업체들이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업체들이 설계 하중을 초과해 화물을 야적하는 바람에 부두 콘크리트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수비용 4억 2천만 원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고 국비로 처리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 기간에도 부두 야적장의 화물 과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2012년 동해 석유탐사선 설치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공유수면 사용료 8,500여만 원에 10분의 1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개설해 나가겠다. 해당 공무원 우리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감사원은 이런 특혜와 관련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고 자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노골적인 특혜가 제공돼 왔던 만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경주 방패장 유치 조건으로 약속한 3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 이행률이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기야 경주시의회가 모레 예정된 방패장 준공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최양식 경주시장은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을 전제로 상호 협력 각서에 합의했고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경주시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그 신뢰를 강화를 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넉 달 뒤부터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로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활성 단층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준공도 되지 않은 방패장에 무려 5천 드럼이 넘는 폐기물이 반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장을 대가로 정부는 55개 사업 3조 2천억 원대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진행해야 될 황룡사지 복원과 도심 고분 공원 조성 등 27개 사업도 704억 원이 필요하지만 반영된 예산은 19%에 불과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계획대기 19%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방패장을 유치할 적에는 정말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한 거지. 특히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과 국도 14호선 개설 등 장기 검토 사업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검토 사업 7개 사업들은 손조차 못 대고 사실은 장기 검토 사업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 유발,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그 부분에 집중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은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 사업 가운데 20-30년씩 장기간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고 계획 대비 이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지체되면서 방패장 유치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경주 시민들의 희망은 불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정년과 임금 피크 제도 적용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56세는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에서 정년까지는 70%를 지급하며 연공 위주의 임금 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130억 원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포스코와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지난 45년간 경주 시내와 단절돼 지역 발전에서 소외됐던 경주시 관철읍의 속칭 광명사통 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통행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지하통로 지점으로부터 약 70m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했고 신설 예정인 19m 교량화 구간은 지방도 904호 이설 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키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 구간 확장 공사를 시행하자 마을 앞 고속도로 200m 구간을 교량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4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병석 국회의원은 용흥동 급경사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비 6억 8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동사무소 맞은편에서 포란제 아파트 구간에 대해 다음 달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10월 중순쯤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포항철강공단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새롭게 확보해 포항철강 제1단지 저지대 침수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사선 환경조사의 실시와 공개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오늘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산둥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ICT는 중국 산둥성 정부와 협력해 현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스모그 등 대기 오염 방지와 수처리, 폐자원화 분야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 ICT가 지난 4월 한중 철강 분야 대기 오염 방지 실증 사업의 후보 기업으로 선정된 데다 지난해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시 체결한 한중 환경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포항 시민일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설비의 가동을 줄여서라도 배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속임수이고 고용 창출 효과도 부풀려졌다며 LNG 등 다른 연료로 발전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투자촉진위원회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화력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바다에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타났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를 벌였지만 러시아 화물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일함대 등에 따르면 한 주민이 바닷가를 지나다가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를 봤다고 신고했고 군 당국은 대잠 헬기와 해상 초계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신고 당시 울진 앞바다를 지나가던 러시아 화물선을 주민이 오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포항 남구의 한 새마을 금고 직원 45살 L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습니다. 해당 새마을 금고의 여직원 4명은 L씨가 지난 2012년부터 상습적으로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왔다며 최근 진정서를 냈고 새마을 금고 측은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L씨를 파면했습니다. L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울진군 후포면 50살 K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밤 9시쯤 후포리 해안도로에서 15살 김모양을 치고 달아난 뒤 모텔에 투숙하다 목격자 진술과 CCTV 검색을 통해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K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54% 상태였으며 피해 여중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풍 고니가 오늘 아침 소멸됨에 따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비는 멎었고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태풍이 물러가고 부쩍 선선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을 살펴보면요. 울진이 23.4도, 영덕 24.3도, 포항은 24도, 경주는 25.5도였는데요. 평년 기온보다는 3도에서 4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날이 조금 더 개면서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30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물결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에 파도의 높이가 최대 5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풍랑특보는 내일 오후에 전면 해제되겠고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은 19도, 경주 18도, 포항 20도로 선선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덕, 포항, 경주 3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최대 5m까지 올랐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30도를 웃돌면서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엔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조금 선선해지겠는데요. 일요일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우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우 가격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우 도매 가격은 1등급 2플러스가 킬로그램당 21,2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51원에 비해 20.4%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등급 1플러스와 1등급 한우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이상 올랐으며 2, 3등급의 한우 도매 가격 상승폭은 33% 이상으로 1등급 이상 고급육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우 시세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재고마저 부족해 한우값 강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가집계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추가 정원 감축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대학별로 통보한 점수 분포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A등급의 3개 대학이 포함돼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하고 B등급에는 5개 대학이 포함돼 4% 정원 감축, C등급에는 2개 대학이 포함돼 7% 정원 감축 대상이 됐습니다. 정원 10%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는 D등급에는 2개 대학이 포함됐고 가장 낮은 2등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대학 대부분이 ABC 등급에 포함됐고 지난해 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에서 대학별로 7에서 10% 정원을 줄이기로 해 추가적인 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포항과 안동 등 도립의료원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 대표와 민간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원장의 연임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화해 해당 의료원의 운영 진단 결과와 경영 실적,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연임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남북이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3,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이산가족 수는 6만 6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3,50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